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3월 21일 일요일인데요. 오늘은 3월 달에 매매했던 종목들을 한번 보면서 매매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를 보고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달 매매한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종목별 실현손익에서 이 날짜를 3월 1일로 설정을 하고 지금 주로 매매하고 있는 이쪽 69번으로 끝나는 계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3월 3일날 매도가 된 종목은 다날이 있었고요. 이 다날은 제가 이쪽 부근에서 매수를 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때 당시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여기에서 강하게 상승 각도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바로 급하게 내려왔죠. 하락 각도도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0.5 부근에서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매수를 대기를 했던 것 같고요. 하락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0.5 이하까지 크게 밀리기보다는 그 위에서 반등이 나올 그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위에서부터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평단가가 약 7,180원 정도 됐네요. 7,180원 이 정도 됐고요. 매도가는 7,510원 정도 됐습니다. 7,510원. 너무 조금만 수익을 보고 팔았네요. 이 구간에서 팔았고, 그 이후에 주가는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죠.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이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이 고점에서 장대 양봉에서 1조 2천억만큼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 세력들이 이익 실현하는 이런 과정 없이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봤어도 됐는데, 그 작은 수익이라도 좀 챙기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매도를 했고, 그 이후에 여기서 등락을 하다가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좀 아쉬웠던 종목이네요. 이런 종목에서 좀 큰 수익을 봤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때 당시 생각은 여기보다는 조금 더 내려올 때마다 좀 비중을 더 실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역시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고 조금만 체결이 된 상태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아쉽게 끝난 종목이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제주은행이 있었죠.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차트를 봤을 때 여기에서 2월달 굉장히 강한 양봉의 거래대금이 연속적으로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상승을 하고 급하게 내려왔죠. 내려올 때는 거래대금이 얼마 없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데,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기보다는 이때 당시에는 1차 매수, 뭐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서 걸어 놓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가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익절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대략 매수가 부분에서 익절을 했는데 하면서 바로 상한가까지 급하게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날도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매도한 가격부터 대략 50% 정도는 더 상승이 나왔는데 익절밖에 하지 못하는 많이 아쉬운 매매가 되었네요. 이 종목은 이렇게 보면은 양봉에서 강한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조정을 받을 때 거래대금이 없었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조금 더 주가가 여기에서 흔들리더라도 좀 더 높은 그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다날에 이어서 좀 아쉬운 종목이 됐고요. 그리고 비덴트도 마찬가지죠.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종목을 지금 평단가가 9,800원이네요. 9,800원이면 대략 이 정도 되네요. 거의 최고 바닥 부분에서 매수를 했는데 매도한 가격은 1,750원.
그러면은 요 정도 되네요. 요 정도 하루 만에 대략 한 10% 정도 가깝게 수익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갭이 9%가 뜨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죠. 29%. 그러면서 이 종목도 여기에서부터 따지면은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너무 작은 수익에 만족을 하고 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도 차트를 보면 이 앞에 있던 이 박스권을 모두 뚫어내는 그런 강한 흐름으로 상한가가 나왔고, 당시의 거래대금은 4천억 이상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6,500만 원 이상 상승을 했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내려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종목인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런 종목이 올 때 조금 더 큰 수익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매도하는 폭이 한 10% 전후 정도 돼서 그 정도까지만 반등하고 내려오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쌍바닥까지 주고 그 이후에 반등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10%의 수익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해서 일부는 수익 실현하고 일부라도 좀 남겨서 일부만 좀 큰 수익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10% 수익도 다시 사라져서 도루묵이 돼버리면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유니온이 있었고요. 이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쪽 대략 0.5 부근, 이 절반 부근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를 이건 진행을 했고, 이 종목은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내려올 때마다 여기에서 일단 1차 매수를 하고 내려올 때 조금씩 계속 더 모았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대략 8,500원 정도 매도를 했네요. 매수는 상단가가 7,600원 정도에 맞춰졌었고요. 이 정도 평단가가 맞춰졌고, 그리고 매도는 8,550원 정도가 평단가가 매도가 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조금 오랫동안 버티면서 매도가 된 것 같아요. 약 10%에서 12% 정도까지 수익을 본 것 같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도하고 나서 굉장히 크게 더 반등이 크게 나왔죠. 제가 매수는 상당히 저점에서 하는 편인데 항상 매도는 좀 빨리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 종목을 보고 과거에 했던 그런 경험을 봐도 그렇고요. 이 정도 6, 9번 계좌에서는 이 정도 종목이 매매가 되었네요. 그러면은 매매된 종목을 한번 적어 볼게요. 다날, 제주은행, 비덴트, 유니온까지 4종목을 매매를 했고, 그 결과는 3월달에 이 계좌에서 68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계좌 30번 계좌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같은 종목들을 대부분 매매를 했고요. 손절한 게 포스코엠텍이 있는데, 이 종목은 눌림 매매를 한 게 아니고 이 위에서 한번 높은 자리에서 한번 테스트 매매를 해봤는데요. 대략 100만원 정도 좀 넘게 매매를 한 것 같은데 그대로 내려와서 9,500원 정도에 손절을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에서는 원래 제가 매매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0.5 라인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주지를 않고요. 여기서 돌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보다는 좀 더 낮은 위치를 한번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고, 다른 종목은 대성창투, 이 종목도 약간 테스트 매매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대략 뭐 100만원 정도?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던 것 같네요. 2%에 5,000원 정도, 이 정도 테스트 매매로 연습 매매를 한번 해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정도 눌림 매매로 세 종목 정도 매매를 진행을 해서 99만원, 약 1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KTB 계좌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KTB 계좌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다날, 제주은행 똑같은 종목들 매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날에는 3월 8일날 매도가 한번 됐네요. 이 80번 계좌에서는 총 매도가 3일 있었네요. 3일 있었고, 이 종목은 비덴트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매를 했었고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날 좀 종목들을 많이 매도를 했는데 박셀바이오, 세노텍, 포스코 강판, DPC 이렇게 있습니다. 박셀바이오, 세노텍, 포스코 강판, DPC까지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은 박셀바이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를 한번 보면 여기에서 크게 눌림이 온 이후에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거래대금이 2조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눌림이 왔었는데 이 종목이 좀 차트상으로는 큰 눌림이 왔는데요. 여기에서 바닥 대비해서는 그래도 꽤 높은 위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대놓고 매수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서는 쭉 하락을 하다가 이날 갭이 뜰 때 오전에 이 아침에 갭 뜰 때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략 10만 5천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매도가 빨랐던 것 같네요. 하락폭을 보면 대부분은 하락폭의 이 382 정도, 거래대금이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라던가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폭의 382 부근까지는 대부분 올라오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여기까지 그대로 참기보다는 중간에 올라갈 때 대략 10% 정도 수익이 나오면 대부분 수익 실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약간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박셀바이오를 수익을 봤었고요. 박셀바이오가 약 8%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네요. 그리고 이거를 남겨놓고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노텍이 있었고요. 세노텍은 이 종목은 미중 무역 관련주 중에서 유니온이 대장으로 저는 봤었고, 세노텍은 약간 그 후순위에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 상승폭을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상승폭이 모두 사라진 그 기준봉의 이 바닥 부분에서 분할 매수로 이렇게 접근을 했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유니온을 매도할 때 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이 부분에서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동일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를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서 상승을 하고 눌림이 왔는데 아직 뭐 큰 반등이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세노텍은 만약에 여기에서 더 하락이 와서 여기 이 횡보했던 이 라인에 들어오게 되면은 재차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재료가 당분간 쉽게 끝나지 않을 재료이기 때문에 세노텍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좋게 보는 종목은 당연히 현재 치고 올라가고 있는 동국 RNS를 봐야겠죠. 이 종목은 현재 강하게 추세를 상승 추세로 만들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하락이 오면은 그 다날처럼 급한 하락이 오면은 이 0.5 라인보다 위에서부터 분할로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쉽게 자리를 줄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강판이 있었습니다. 포스코 강판은 항상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절반 라인에서 매수를 들어갔고, 매도는 이 종목은 여기에 이 윗꼬리가 상당히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력이 많이 나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약 6% 정도 수익을 보고 짧은 수익에 좀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윗꼬리가 있다고 해서 세력이 반드시 나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나갔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었다면 좀 더 오래 버텨봤을 텐데 이 윗꼬리 때문에 좀 빨리 매도를 하고 나온 케이스고요. 그리고 유니온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DPC가 있었네요. DPC를 보면 DPC는 아직도 일부 보유하고 있죠. 이 D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략 2월 달에 이 정도 부근에 한번 중장기 매매를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첫 매수가 들어갔을 때는 이 부근에서 한번 들어갔다가 그리고 반등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와서 이 부근과 이 부근에서 한번 분할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재차 눌림이 올 때 상승하고 눌림을 계속 주었던 이쪽 라인이 있죠. 이쪽 부근에서 제가 진입을 했고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진입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추가 매수는 제가 이쪽 라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추가 매수까지는 오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12,400원 대략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그 나머지 절반은 다시 좀 더 길게 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려오면 이 정도 라인에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 매매 개념으로 좀 오랫동안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일부 물량은 계속 가져가는 그런 방식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종목이 그랩에 상장 재료가 있고 그 그랩이 최근 뉴스를 보면은 스펙과의 합병을 추진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스펙과의 합병을 추진을 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림이 오면은 한 번 더 매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스펙 합병이 되지 않더라도 원래 계획대로 연말까지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생각을 하면 대략 하반기라고 했는데요.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 하반기라고 하면은 일단 6월이 지나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 회사에서 그랩에서 상장을 하기 위한 어떤 절차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텐데 그 절차들이 진행이 될 때 뉴스로 부각이 되면은 그때마다 한 번씩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나오는 부분 스펙 합병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재료가 하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연말까지 가면서 그랩 상장에 대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좀 긴 호흡으로 길게 가져가 볼 생각으로 계속 눌림에 매수하고 반등에 일부 매도하고 또 눌리면 재매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번 계좌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44번 이쪽 계좌에서는 마찬가지로 DPC를 매매를 해서 약간 일부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입니다. 3월달은 이 정도 종목을 매매를 한 것 같고요. 그렇게 매매를 해서 3월달 현재 수익을 보면 30번에서는 99만원 69번에서는 80만원 대략 그래서 180만원 가까이 수익이 나왔고 그리고 이쪽 KTB 계좌에서는요 3월달에 190만원 그리고 약 70만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260만원 정도 수익이 나왔네요. 그러면 대략 430만원 정도 수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한 종목은 한 종목,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종목 총 8종목 매매를 했고요. 다나라고 제주은행은 실제로 수익을 보지 못했고 수익을 제대로 본 종목들은 이렇게 6종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매가 많진 않죠. 매매 종목도 많지 않고 매매 횟수도 많지 않고요. 하지만 매매 횟수가 많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손절한 종목이 없죠. 손절한 종목이 없고 내가 이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최소한 손절하지 않고 내가 이기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들만 지금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벌고 잃고 반복되는 게 아니라 진입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수익을 보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종목을 매매를 하지 않아도 수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눌림 매매 하나만 하고 있고요. 급하게 매매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괜찮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요. 수익과 손실이 계속 반복되는 분이라던가 수익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은 본인이 잘하는 매매, 그리고 수익을 많이 봤던 매매들을 더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식의 고수도 아니고 저도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 매매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급하게 대응을 하지 않고 항상 저녁에 예약 매수를 걸고 매수가 되면 매도가에, 정해진 매도가에 항상 매도를 걸고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나서 일요일날 한번 3월달에 매매 복귀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한 매매에서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부분은 본인의 매매로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